펌프의 영화책, 오늘은 얼마 전에 읽었던 책입니다. 부처스 크로싱이라고, 미국 작가인 존 윌리엄스의 책입니다. 이동진 평론가 추천이기도 한데, 굉장히 좀 특이한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작가는 94년도에 사망을 했고, 어찌 보면 책이 역주행한 그런 작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책 자체는 1960년에 나온 책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아는 책으로는 스토너라는 책이 있고, 아우구스투스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우구스투스가 어찌 보면 가장 최근작이고, 그 전작이 스토너고, 그 전작의 첫 번째 소설이 어찌 보면 부처스 크로싱입니다. 작가는 자신의 책이 이렇게 흥행하기 전에 돌아가셨다고 볼 수 있겠죠. 한국에서도 스토너가 잘 되고 하면서 부처스 크로싱이 이제야 이제 출판이 된 그런 상태라고 볼 수 있고, 이 존 윌리엄스라는 작가는 전혀 무명으로 있다가 유럽에서 갑자기 어느 날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하고, 그게 다시 미국으로 가고 이러면서 우리나라에도 들어온 그런 케이스라고 합니다. 스토너라는 책은 한 대학 교수의 어떤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별 사건 없는 평범한 스토리인데, 저도 읽은 지 몇 년 돼가지고 기억이 잘 안 나서 다시 한번 리뷰를 봤는데, 근데 그 당시에 그 책에 이 남자의 어떤 심리 묘사나 이런 게 굉장히 탁월했고, 그 깊이 있고 어떤 밀도감이 있는 그런 책이었다고 기억이 됩니다. 어쨌든 대단한 책이었다고 저는 평을 했었고, 그 스토너 작가가 쓴 책이라면 봐야 된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부처스 크로싱을 보게 됐습니다. 부처스 크로싱도 지금 아우구스투스도 읽고 있습니다. 그 당시 로마 황제였던 율리아스 카이사르의 죽음 이후 이제 대를 잇는 옥타비우스의 어떤 이야기인데, 약간 서간체로 전체적으로 꾸려져 있어서 독특한 책이고, 부처스 크로싱 이제 얘기를 좀 하면, 책 표지가 이렇게 말을 타고 총을 쏘는 자세를 하고 있는, 그런 어느 산 모양이 있는 그런 책 표지입니다. 배경은 서부 개척시대, 미국 서부 개척시대에 들소 사냥을 하는 이야기입니다. 크게 나누면 1부, 2부, 3부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1부는 하버드를 이제 대학생이 자신이 가진 돈 전부를 들고 어느 외딴 콜로라도 그쪽인 것 같은데 외딴 시골 마을로 옵니다. 시골 마을에 와서 아는 사람 한 명은 맥도날드라고 여기 나옵니다. 소가죽을 판매하고 하는 그런 중개상의 같은 사람이죠. 와서 이제 그 사람을 인사하고 이 대학생은 어쨌든 자신의 어떤 공부 외에 어떤 야생에서의 어떤 삶에 대한 어떤 기대 같은 게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얘기해드리는데, 그래서 이 마을에서 이제 그 밀러와 슈나이더와
그, 밀러, 슈나이더, 그다음에 또 찰리인가? 이 세 사람의 남자를 만나서 들소 사냥을 떠나는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이제 본격적으로, 그 들소를 찾기까지 어떤 어려운 과정과, 그 다음에 아주 외진 산속에서 들소떼 무리를 발견해서 그 들소떼들을 사냥하고 가죽을 벗기고 그 산속에서의 생활들이 대부분이고, 이제 3부는 다시 그 가죽을 가지고 마차에 실어서 이제 원래 있던 마을까지, 부처스 크로싱이라는 마을까지 다시 가지고 온 그 얘기입니다. 예. 그 스토리는 사실 별거 없습니다. 그 얘기인데, 스토너가 그런 굉장히 평범한데도 불구하고 그 반복되는 일상과 자신의 어떤 지난한 삶의 어떤 여정, 심리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비범해 보이는 그런 비범한 소설이라면, 이 부처스 크로싱은 정말 그 상황 묘사, 그리고 인물들의 어떤 움직임까지도 묘사가 굉장히 상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책을 읽는 사람이 마치 그 현장에 그대로 있는 듯한 어떤 느낌을 받습니다. 그리고 한편의 어떤 영화를 보는 것 같은 그런 진짜 세세한 묘사가 압권입니다. 이 정도로 이렇게 어떤 사안들을 묘사를 이렇게 정말 이렇게 눈에 보이는 듯하게 하는 책을 이 정도로 하는 책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책이 아니라 마치 영상을 보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 그 현장에 총을 쏘는 하양 냄새가 진짜 느껴지는 듯한, 마치 내가 그 현장에 진짜 있는 것처럼 그렇게 그 묘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글을 쓰는 묘사 자체가 굉장히 뛰어납니다. 이 작가는. 그리고 그 어떤 그 상황에 대한 어떤 상황 묘사와 인간의 심리 묘사, 그런 것들이 너무 뛰어나서 그냥 읽다 보면 그냥 푹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그 사람들을 그 현장에서 보고 있는 듯한 그런 생생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문체의 힘이고, 이 작가의 어떤, 그런 묘사, 그런 거에 대한 힘인 것 같습니다. 이 책의 가장 큰 장점이 일단 작가의 필력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스토리 자체는 그렇게 대단한 어떤 그런 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작가의 어떤 필력의 어떤 매력적인 부분과 함께 이 사냥에 나선 이 네 남자의 어떤 얘기인데, 어차피 스포일러 결론도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점점 굉장히 그 산속에 들 수가 있는 무리까지 찾기까지 굉장히 지난한 시간이 있습니다. 거친 어떤 지름길로 가기 위해서 그 서부 개척시대잖아요. 물이 필요하니까 그 계곡을 따라서 주로 이렇게 이동을 했었는데, 물이 없는 사막지대 같은 평야를 뚫고 지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그 마차를 끄는 소들과 그다음에 말들과 그리고 그 사람들이 힘겨워하는 고생 끝에 어쨌든 발견되는 그런 과정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들소들을 진짜 실제로 밀러의 말대로, 밀러는 어찌 보면 그 무리의 대장이고 굉장히 전문가입니다. 베테랑이죠. 이 사람 말만 따르면 어쨌든 죽지는 않고 살아남을 수 있는데, 발견을 했는데 어마어마한 숫자의 들소들이, 왜냐면 그때까지 들소의 가죽들이 잘 팔리고 그 수요가 많았기 때문에 들소들이 꽤 많이 줄었습니다. 들소 무리들이.
그래서 외딴 산속의 어떤 계곡, 산을 힘겹게 올라가서 어느 고립된, 사람들이 거의 인적이 찾지 않는 그런 지역에 넓은 산속 그 들소 무리들을 찾게 되는 거죠. 그래서 들소를 이제 찾았고 들소를 이제 사냥하기 시작합니다. 거기에서 거의 이제 광기의 어떤 사냥이 시작되는데 사람들이 점점 이제 말이 없어집니다. 매일매일 그냥 들소를 죽이고 가죽을 벗기고 먹고 사는 일에 그냥 반복으로 그냥 살아가겠습니다. 들소를 죽이고 들소의 가죽을 벗기고 고기는 그냥 버려줍니다. 그래서 온 지역이 들소 고기들이 썩어가는 냄새와 그리고 그 시체들이 쌓여 있는 상황에서 그냥 사냥을 계속하게 됩니다. 이들의 목표는 그냥 들소의 가죽이지 고기가 아니라서 그래서 뭐 들소들이 또 총격에 흩어지기도 했다가 다시 그들을 불러 모으고 뭐 이런 과정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러다 이제 이 꽤 많은 양을 이제 들소 가죽을 얻었고 근데 그 가죽들을 다 가지고 내려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쪽에다가 숨겨놓고 그 다음에 마차를 타고 이제 내려가야 되는데 여기서 밀러가 약간 욕심을 냅니다. 모조리 다 잡아서 다 죽여서 야 한다 이러면서 시간을 끌다가 갑자기 눈이 내리기 시작합니다. 겨울이 된 거죠. 그래서 갑자기 폭설이 내리고 이 폭설의 상황도 진짜 묘사가 죽입니다. 서로 진짜 얼마 거리에 길도 눈에 다 덮이고 이제 어딘지 찾기도 힘들고 자신의 본거진 거기까지 가기도 힘겨운 그런 상황이고 그 본거지에서 서로 죽지 않게 해서 서로 가죽으로 몸을 싸고 막 이러는 과정들이 눈 속에 묻혀서 그냥 며칠씩을 견뎌야 하는 그런 상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눈에 묻혔다가 이제 겨우 살아서 이제 산을 내려오기 시작하죠. 내려와서 내려오는 과정에 또 강을 건너다가 사람이 죽기도 하고 가졌던 가죽을 모두 가구물에 다 잃게 됩니다. 그래도 산속에 남겨둔 가죽이 있으니까 마을로 내려와서 이제 맥도날드라는 그 중개상인을 만나는데 마을은 굉장히 그 황폐해져 있고 뭔가 활기를 잃어버린 듯한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맥도날드를 찾아서 가죽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이미 그 사이에 가죽 가격은 폭락을 했고 이제 가죽에 대한 가치가 없어진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개고생을 하고 이제 그렇게 사냥을 하고 힘겹게 죽을 고기를 넘기면서 왔는데 이걸 팔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이미 가죽도 많이 잃었고 산속에 남아있는 그 가죽도 팔 수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 밀려는 이제 약간 광기에 젖어서 맥도날드 가게에 있던 그 가죽 마당에 있던 가죽들을 막 불태우기 시작하고 그런 식의 이제 결말로 시작이 됩니다. 책은 굉장히 잘 읽힙니다. 잘 읽히고 결말 자체가 약간 허무할 수 있는데 생각보다 그 맥도날드와 이 대화 속에 보면 굉장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책의 가장 뒷표지를 보게 되면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맥도날드가 책 속에 하는 말이기도 한데 이 주인공 주인공 이름 뭐지? 주인공 이름이
생각이 안 나. 앤드루스? 앤드루스? 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뭔가 대단한 게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사람들은 또 다른 것을 찾아 나서고, 하지만, 어, 뭐, 대단히 다른 건 없고, 대단한 것도 없다. 그냥, 자신이 할 수 있는 거를 했어야 되는 게 맞는 것이 없다. 항상 거짓이 뭔가 또 다른 것이 있을 거라고 말하지만, 그런 거는 없다라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 그 부분이 좀 인상 깊었습니다. 이, 이 대학생도 그런 거죠. 뭔가 대자연 속에서 내가, 어, 뭔가 경험하면 뭔가 다른 게 있지 않을까? 어, 그런 생각으로 이제 서부의, 어, 그, 개척시대, 야생의 어떤 삶을 살아보자고 왔던 것이었죠. 하지만 그 죽음과 그리고 자연의 대단한 어떤 생명의 대단함과 그리고 그런 인간의 살생과 이 모든 것들을 경험하고 보게 되면서 결론은 굉장히 허탈하죠. 그리고 약간 광기에 미쳐가는 그 들소를 닦는 이 사냥꾼의 어떤 모습이라든지 점점 침묵하고 말이 없어지는 인간의 어떤 탐욕, 그런 인간의 탐욕에 자연이 가하는 경고처럼 눈이 내리고 혹독한 환경을 만들고 하는 어떤 자연의 경고,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여기 종교적인 것까지 더했습니다. 그 찰리라는 인물은 마찰을 끄는 계속 성경을 보면서 뭐 신에 대한 어떤 기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위급함에 대한 어떤 인간이 신에 대한 위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 유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나약함들. 하지만 사용과 뭐 글소와 생명에 대한 어떤 것들을 흔들 나름의 경험이나 이런 걸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맥도날드는 그런 얘기를 하죠. 이게 조금 더 있는데 지금 기억이 잘 안 나요. 어쨌든 대단한 소설이었다. 그래서 이게 단순한 그런 사건 사고에 대한 그런 책도 아니고 묘사만 뛰어난 게 아니다. 이 안에는 우리는 항상 그렇잖아요. 그 뭔가 하나를 얻으면 더 큰 세상이 있지 않을까? 더 넓은 세상이 있고 내가 꿈꾸는 더 이상의 어떤 것들이 있지 않을까 하면서 어떤 환상과 희망을 가지고 접근을 하게 됩니다. 좀 더 다른 게 있지 않을까? 더 넓은 세상이 있지 않을까? 더 좋은 뭐 돈벌이가 있지 않을까? 더 나은 직업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런 걸 꿈꾸고 희망하게 되죠. 하지만 여러 가지 현실의 것을 이루는 게 더 뛰어난 거라고 최근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말에 이 앤더로스는 어, 어,
이 마을에 며칠 있다가 이 마을을 떠나게 되는 결말이긴 합니다. 마을은 황폐해지고 더 이상 있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 마을에 있던 한 여인, 예, 한 여자와 관계를 맺고 거기서 며칠 있지만 이것도 되게 약간 허무하다라고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예. 그리고 세상이 그렇게 또 1년 사이에 그렇게 많은 변화가 생기고 이런 것도 어찌 보면 앤드로스에게는 좋은 경험을 한 거죠. 아, 하여간, 네, 푸처스 크로싱을 한번 읽어보시길 적극 추천합니다. 안녕.